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들은 EEG를 사용해서 햅틱 딜레이를 확인한 논문들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첫 번째 논문은 EEG로 햅틱 딜레이를 판별한 것으로 임팩트 팩터는 3.9이며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Q1급 논문입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햅틱 피드백 시스템에는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감각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연속적인 피드백에서 이제 20에서 60ms 정도에서 이제 지연이 인식되고 이러한 지연 인식의 스레시홀드를 판별하는 것이 기술 설계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지는 시간의 상도가 높고 이제 장비 친화적이라 햅틱 지연 연구에 적합하다고 하며 셋탑파와 미드 프론탈 아리아, 그러니까 이 중전두엽 부분이 이 예측 오류 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햅틱 지연의 증량적 변화에 따른 뇌파 반응 연구는 이제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래서 본 연구에서 연속적인 햅틱 피드백 상황에서 햅틱의 지연량을 이제 정량적으로 변화시킬 때의 뇌 반응을 연구했다고 하며 세타와 이제 알파 대역의 ERSP로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소드로 이제 총 34명의 오른손잡이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험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펜을 잡고 이제 이 물체를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 양동이 안에 넣는 이제 픽앤드롭 태스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시각적 피드백과 이 촉각적 피드백이 모두 제공되었으며 이 촉각적 피드백은 이제 햅틱 장비를 사용하여 제공되었고 이 시각적 피드백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은 이제 이 그림처럼 물체에 이제 펜을 위치시키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물체의 무게와 같은 힘 피드백이 이 장비를 통해 전달되어 물체를 이제 놓을 때까지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때 물체를 놓은 후에는 의도적으로 힘 피드백을 유지시켜 이 촉각 지연을 유발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촉각 지연은 이제 파일럿 실험을 통해 정해진 이제 4개의 레벨의 이 지연이 사용되었으며 4개의 무게가 다른 물체를 이제 사용하여 총 16가지 이제 지연과 이제 물체의 혼합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16번을 한 번씩 다 해보는 것을 이제 한 개의 트라이얼로 총 10번의 트라이얼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왼손으로는 이 촉각적 지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키패드를 통해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이지는 이제 64개 채널에서 측정되었으며 0.1에서 50Hz로 밴드패스 필터링이 되었고 EOG와 EMG와 같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이제 ASR이 진행한 후 이제 CAR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세타와 이제 알파 대역별로 이제 다른 영역을 이제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이제 세타 대역은 이전 산능 연구에서 지연된 촉각 자극이 중전두엽에서 유의미하게 선택되었다고 하며 알파 대역은 이제 두정엽에서 감각 정보 처리 역할을 하고 베타는 이제 신경 활성화를 이제 잘 포착하는 이제 대측 감각 운동 피질 위에 있는 이제 6개의 영역이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로 각 피험자들의 이제 촉각 지연을 감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이제 웨이블 누적 분포 함수를 사용하여 A 그림처럼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 50%를 기준으로 인격값을 추정했을 때 85ms까지는 이제 피험자들이 이 촉각 지연을 제대로 수정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총 이 태스크가 160번 실행 중에서 평균적으로 140번 이상을 이제 성공적으로 양동이에 물건을 넣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또한 이 실험에서 이 각 지연을 이제 다르게 감지할 수 있는지 이제 실험 끝에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였는데 82% 이상의 피험자들이 4단계 이상의 촉각 지연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 그림에 이제 4가지 각 단계별의 이제 지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이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촉각 지연에 대한 이제 미드 프론탈에서의 세타 파워의 이제 ERSP 맵 결과로 이제 딜레이가 없는 것과 높은 것까지 모두 높은 활성을 보였다고 하며 이는 딜레이가 이제 증가할수록 이러한 세타 파워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촉각 지연이 없을 때에는 이 5Hz
미만에서 이제 변화가 주로 나타났는데 딜레이가 길어질수록 이 한 6Hz 정도에서 이 동기화가 강해졌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좀 보았을 때 네 가지 조건 모드에서 이 40에서 1000ms 사이에서 이제 동기화가 이제 정점을 도달했다고 하며 아래의 표는 이제 각 조건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시간권을 표시한 건데 이제 모든 조건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이제 시간 구간이 존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두정엽에서의 이제 알파 ELSP 맵으로 왼쪽 위처럼 이제 딜레이가 없을 때 알파 디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이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햅틱 지연이 있는 조건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디싱크로나이즈가 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B를 보면은 모든 조건에서 300에서 이제 700ms일 때 비동기화가 이제 정점에 도달했으며 각 조건별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시간을 보면은 이 촉각 지연이 없을 때만 이 촉각 지연이 있는 조건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고 촉각 지역이 있는 시간들은 각 조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햅틱 지연이 있는 경우 이제 알파 디싱크로나이제이션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오른손잡이의 대칭 영역인 왼쪽 방구에서의 결과로 이제 모든 조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결과의 경우에는 이 단순히 촉감이나 혹은 움직임으로 인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좀 확인된다고 하며 이제 이전까지 이제 세타, 알파, 베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베타는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알파는 이제 딜레이가 있는 조건과 이제 없는 조건들 사이에서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세타 파워는 모든 조건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에 이러한 촉감 지연에 따른 변화는 이제 중앙 전도엽의 세타에서 유의미하게 확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다음 논문은 이제 같은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으로 이전에는 이제 ERSP로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커넥티비티로 햅틱 딜레이를 확인한 논문으로 저널은 이제 Frontiers in Neuroscience로 임팩트 팩터는 3.2이며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2급 논문입니다. 인트로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촉각 지연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서 방해 요소라고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를 뇌를 통해 확인하는 연구들이 존재하며 이의지가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ERP 연구들을 소개하며 미드프론탈의 세타 파워의 변화가 촉각 지연에 따라 나타나는 선행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촉각 지연은 복잡한 신경 처리를 포함하지만 커넥티비티로 확인한 연구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몇 가지 목표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PLV를 통한 이제 뇌 연결성 분석, 전체 및 소규모 이제 영역의 연결성 분석, 촉각 지연에 의해 변화되는 이제 주파수, 그리고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을 밝히고자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 방법으로 총 이제 19명의 이제 오른손잡이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험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펜을 잡고 이제 테니스를 치는 방식의 태스크를 실행했는데 이때 태스크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패시브 태스크, 이제 액티브 태스크로 이제 패시브 태스크는 이제 테니스 공을 이제 라켓 위에 올려놓고 버튼을 누른 후 이제 이 손에 이제 햅틱 피드백을 받는 방식과 이제 가만히 있는 공에다가 라켓을 가져가돼서 이제 이거에 대한 반응하는 이제 액티브 방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촉각 딜레이가 이제 220ms로 이제 한 가지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스크를 이제 20번 진행하는 것을 한 개의 세션으로 하였는데 이 패시브 태스크와 액티브 태스크를 이제 5개의 세션씩 진행하여 총 10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각 태스크별로 이제 딜레이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까지 해가지고 총 4가지 조건 액티브 노 딜레이, 액티브 딜레이, 패시브 노 딜레이, 패시브 딜레이 이렇게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이제 지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 왼손에 있는 키보드를 통해서 이제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로 이의지는 이전과 같이 64개의 채널에서 측정되었으며 이후 전처리로 0.5에서 50Hz로 이제 밴드패스 필터링이 되었으며 이후 촉각 피드백은
촉각 피드백 전 1초와 후 2초까지 이제 에포크하여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ASR과 이제 CAR을 이제 진행한 이후 ICA까지 사용해서 이 세계 전체를 통해 이 EOG와 EMG와 같은 노이즈를 제거했고, 이후 시공간적 특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제 CSD가 이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사용된 이 특징으로는 내 서로 다른 부위 간의 이제 위상 동계를 측정하는 이제 지표인 PLV를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영역에서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다른 채널과의 동기화가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와 채널과 채널 사이의 채널 경로를 나타내는 이제 패스랭스를 계산해서 이 둘의 비율인 이 SW 이제 스몰 월드 인덱스를 이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런 촉감이 어떤 영역에서 이제 주로 허브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특정 노드에 연결된 링크의 세기를 나타내는 이 스트렝스를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로 이 패시브와 액티브 태스크에서 이제 딜레이가 있을 때와 이 딜레이가 없을 때의 이제 커넥티비티 결과로 햅틱 딜레이가 있으면은 이제 델타와 이 세타 주파수 대역에서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이제 패시브와 이제 액티브에서 같았지만 이 딜레이가 있는 경우가 이제 SW 값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W 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한 결과로 이 패시브 태스크일 때 이 피크 값이 이제 딜레이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더 크고 늦게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액티브 조건에서는 이러한 이제 경향이 나타나긴 했지만 유의미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 결과와 좀 합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제 촉각 딜레이를 감지했을 때 더 활발하게 연결성을 이제 조절한다고 이제 생각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에서의 연결성, 그러니까 이 스트렝스를 확인한 결과로 이전 전체 결과에서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이 델타와 세타 대역을 중점으로 스트렝스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패시브 작업에서 딜레이가 있을 경우 이 중앙옆 부분에서 이 스트렝스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액티브에서는 이제 딜레이가 없는 경우 이 전두나 이제 두중엽에서 이제 높았던 스트렝스가 이 중앙엽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시간에 따른 그림에서 이제 패시브와 액티브 모두 지연이 있는 경우 이 스트렝스의 피크가 유의미하게 더 크고 늦게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결과들을 통해 이제 촉각 지연은 이제 델타 세타 주파수와 관련이 있으며, 이 중앙엽의 이제 CZ 채널이 이제 네트워크 허브로 이제 확인되었기에 이에 따라 CZ를 기준으로 이제 연결성 분석을 했을 때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 패시브 작업에서는 이 중앙엽에 다른 채널 간의 연결성이 이제 딜레이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이제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이제 400ms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액티브에서는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채널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이전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촉각 지연은 이제 중앙엽을 중심으로 뇌 전체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제 델타와 세타 주파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디스커션으로 모든 피험자들이 젊은 오른손잡이라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이제 왼손잡이의 인구들을 대변할 수 없으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이 촉각 지연에 대한 논문들로 대부분 이제 모든 거에서 이제 시각적 피드백을 주지만 이 촉각적 지연만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되게 시각이 거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는데, 이러한 시각 지연에 대한 실험들을 이제 같이 좀 진행했으면은 이러한 이제 지연에 대한 뇌의 반응을 좀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시각적 지연을 하지 않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현재까지 촉감에 관한 이러한 이 EEG 결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부족한데, 이후 촉감 관련한 이제 결과들을 확인할 때 이 중앙엽 쪽에 세타가 가장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